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벌써 겨울이 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침에 너무 추워요. 이불 밖은 위험해가 이제 곧 우리에게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 겨울은 추웠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불 밖은 위험했는데 제가 1월 18일부터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살았습니다. 올 겨울은 어떤 겨울이 될지 걱정입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사카모토 료마라는 일본 사람 아세요?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좀 젊은 나이에 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을 때 정말 분열을 봉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시를 창조했었죠. 어떻게 보면 분열을 제대로 봉합했던 사람인데요. 분열을 봉합한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분열될 때는 각각의 이유가 있었죠. 봉합을 할 때는 그 이유를 다들 잘 해결을 하고 봉합이 되는 게 아니죠. 참고 가는 겁니다. 보통 남녀가 싸울 때도 그렇고요. 남자가 싸울 때도 그렇고 여자가 싸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싸움이 났을 땐 서로가 감정을 일단 상한 거예요. 근데 화해를 할 때는 다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한 발 양보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부분에서도요. 양보가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나 이 카드 줘, 너 이 카드 줘 이게 아니라 일단 덮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덮고 걸어 나갈 때 통합이라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카모토 료마가 했던 분열과 통합에 대한 그 봉합, 통합보다 봉합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통합보다 봉합이 참 멋진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깨매는 거예요. 왜? 외부와 싸우기 위해서는 형체를 갖추어야 하니까. 어제 새벽까지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읽다가 느낀 게 뭐냐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책이 좀 어려워서 어젯밤에 뜬 눈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 어쩌면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참 황당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통령이 헌법을 아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요? 뭐냐고요? 공수처. 한번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단장님, 네. 공수처가 뭡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공수처죠, 줄여서 얘기해요. 되게 좋은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죠. 아니 고위공직자에게 네. 김영란법도 적용시키고 네. 따로 처벌도 하고 근데요, 단장님, 네.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따로 처벌하는 게 그게 헌법에 맞아요? 글쎄요, 지금 뭐 이거는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 조직을 하나만 둬야 하느냐, 여러 개를 둘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소속이 어디예요? 지금 현재 공수처를 어디다가 설치하는지는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 공수처 또는 고비처죠. 고비처라고도 하고 공수처라고도 하는데. 공수처는요, 독립하겠대요. 네, 그렇죠. 완전 독립. 소속이 없이. 근데 소속이 없는 또 조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대통령 직속이라든지 네. 적어도. 안 되죠. 그러면서 대통령도 여기에 해당된다는데 직속이 근데 어떻게 이제 됩니까? 공수처가 지금 가지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도 네. 수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인데 대통령 밑에 가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면 공수처가 대통령 위에요. 네. 아니 근데 또 꼭 뭐 수사할 수 있다고 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좀 그런 것 같고요. 아니요. 법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수처가 혼자 독립기관이에요. 네. 우리는 3부로 나눠져 있는데 공수처는 네. 3부에도 안 들어가고 독립기관이에요. 네. 완전 별도면은 일단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별도인데 대통령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질문. 할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죠. 아니죠.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데 대통령한테 만약에 하면 대통령이 자, 공수처 그만둬 하면 그만둬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권한을 독립의 문제인데 좀 약간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 공수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일단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특검 제도가 나온 거죠. 네. 또 하나가 바로 이 공수처 제도예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거든요. 네. 왜 다르냐면 특별검사라는 것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 이런 개념이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런 것은 뭐냐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뭐가 다르냐면, 자, 예를 들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뇌물수사 640만 불 뇌물수사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왜?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이 공무원 아니잖아요.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또 지금 뭐 나오는 법률에 따르면 뭐 퇴직 후로부터 몇 년, 뭐 3년, 2년 이런 제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따지면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뭔가 특별한 어떤 검찰 기능을 가진 조직이 수사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사건은. 그런데 특별검사 제도를 활용하면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로 해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특별검사 제도로 해서 가야 되느냐라는 어떤 근본적인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어떤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또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 문제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질문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단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국민들이 듣기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 뭐가 이해가 안 가죠? 경찰이 있고 네. 검찰이 있는데 네네. 특검은 왜 있고 네. 특검이 있는데 공수처는 또 있고 네. 그리고 특검을 별로 신뢰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3심제잖아요. 네. 4심제 하자는 논의 있었던 거 아시죠? 알죠. 그럼 4심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신뢰할까요? 또 5심제 얘기 나오죠. 그렇죠. 헌법재판소 신뢰하나요? 아, 특별 법원 만들자는 얘기도 머지않아 나옵니다, 대한민국. 당연히 나오죠. 그럼요. 근데 그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특별법원은 소속이 어디예요, 이제? 별도? 그러니까 법원 안에 이제 특별 법원이 또 있는 아니죠. 거죠. 그럼 법원을 신뢰 못 하는데 무슨 특별법원을 믿어요? 특별 법원이 또 만들어져야죠. 슈퍼. 예, 그렇죠. 울트라 슈퍼. 네. 그 다음에 울트라 슈퍼 다음에 뭔지 아세요? 초특급 슈퍼 울트라 뭐 이런 거. 그럼 그 다음은 뭔지 아세요? 초특급 슈퍼 울트라 뭐 그런 그 거 다음은 그냥 짱짱짱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건 뭐 우리 애들이 저기 딱지치기 하다가 네. 뭐 내가 더 세다 얘기할 때 거기다 초짜, 울트라, 뭐 슈퍼 이런 얘기 붙이는 요즘은 그냥 짱을 넣어요. 짱짱짱. 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 좋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다고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 당론은 일단 반대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나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도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왜 끊임없이 특검이나 공수처 이런 거를 주장을 해왔냐.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기존에 있는 검찰은 니네 여당의 검찰이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검찰을 갖고 싶다는 거거든요. 네. 내가 원하는 수사를 내 입맛에 맞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특검을 하든지 아니면 공수처를 만들든지 이래서 야권이 원하는, 야권이 생각하는 그런 수사를 우리 입맛에 맞게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적으로 특검을 요구했던 거고요. 네. 과거의 특검과 관계된 논의의 내용을 보면은 의외로 전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특검을 어떻게 임명하느냐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검을 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나름대로 하려고 갖은 수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뭐냐면 현재의 어떤 검찰, 글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검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도 그 조직에 계셨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니 어떡하십니까? 최근에 어떤 검찰 인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청와대에서 물론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뭐 당장 뭐 국정원 그런 댓글 사건 재수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속칭 말하는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면서 과거 정권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그 수사에 검찰이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에 민주당이 그토록 염원했던 야당을 위한 어떤 검찰 조직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특검 주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공수처 주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를 전담 수사한다는 그 공수처에 관한 그 기사 자체 네. 방안을 한번 우리 리포터를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공수처에 대한 자체 방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슈퍼 공수처가 될 거란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당처 개혁위의 권고안보다 검사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 규모를 축소한 것이 눈에 띕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한 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당초 개혁이 권고안의 50명 정원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현직과 퇴직 3년 이내였던 수사 대상은 퇴직 2년 이내로 좁혔습니다. 권고안에 있던 군 장성과 금감원 간부는 제외했고 공직자의 직계 좀비 소개의 형제 자매도 수사 대상에서 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겹칠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할 때만 사건을 넘기도록 해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을 규정했던 권고안에서 물러섰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도 권고안의 6년과 달리 3년으로 줄였습니다. 슈퍼 공수처란 비판을 의식해 규모를 줄이고 권한도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라는 슈퍼 검찰을 설치하면 기존의 사정기관 위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고, 대신 공수처 논란을 줄여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작용했습니다. 법무부의 자체 방안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입니다. 공수처는 사실상 특별검사의 위상을 갖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조짐입니다. 지금 리포트를 보니까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쨌거나 아예 내용을 약간씩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씩 줄였지만 그래도 시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안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원내대표 회의안에서도요. 원내대표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또 하나의 슈퍼 검찰이자 정치 보복 기관이 되어서 야당 의원, 전임 정권 관계자, 정권 비판 세력들에 대해서만 먼지털이식 정치 보복 수사를 자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장님 말씀도 들으면 일리가 있지만요. 사실상 공수처를 만들어 두고 공수처 안에서 야당 인사들만 만약에 집중 수사를 한다면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인 언론과 다를 바가 없는 형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나치게 방어적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공수처의 칼날이 누구를 향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네. 우리 당은 지금 뭐냐면 이 칼날이 우리한테 올 거다라는 걱정이 앞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칼날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제 지금 우리 그 유채고께서 이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 공동교섭단체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에 관한 설명을 드렸더니 거기에 계신 왜 호남 분들이 꼭 민주당에 가야 되느냐. 네. 그거를 우리가 통합하는 방안, 봉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공수처의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에 대해서 맨 처음 하는 뭐냐면 그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을 하면 원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였어요. 법무부 네. 산하에 있는 그 위원회에서 원래 초하는. 그게 지금 법무부와는 어떻게 바뀌었냐.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하게 바뀌었어요. 단장님, 제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단장님이 들어가세요. 이거 제대로 무서울 것 같아요. 지금 정준길 정도가 들어가면요. 이건 제대로 칼날이 향할 것 같은데요. 뭐 저를 시키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도 단장님 시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국회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져 네. 있으니까 네.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통합의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 당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해서 네. 자, 이 지금 공수처가 여당의 더 무서운 칼이 되지 않고 네. 거꾸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칼을 만들자는 대의를 향해서 위에서 세 당이 모여서 네. 결국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사람 중에 뭔가 현 정권에 맞서서 제대로 그 공수처장으로서의 자기 능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는 이 칼날은 물론 야당에게도 올 수 있지만 여당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칼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후보자 2명 중에 1명을 임명할 수 있는 이 법무부안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 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이 공수처 안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여당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관여할 수 없게 해야 된다라고 좀 더 강하게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공수처장이나 차장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 문제가 또 생기죠. 아, 임명은 국회에서 임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네. 그러니까 공직자 공수처의 안에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요. 네. 그 설치된 위원회에서 후보자 2명을 정해서 올리게 돼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네. 그 법안을 잘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면 오, 그렇죠. 나쁜 것만도 아닌데 그렇죠. 전 기대 안 하겠어요. 근데 왜 우리 당이 과거에 야당이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끊임없이 특별검사 등을 통해서 우리한테 공세를 취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특검으로 세우려고 끊임없는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결기와 노력을 왜 우리는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에 여전히 그 칼날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우리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 만들어줘도요. 결국 640만 불 이런 거는 조사 대상이 아니겠네요. 아, 근데 이 640만 불 부분은 또 제가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요번에 고발도 했지만 우리 당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뭐냐면 상설 특검 제도가 이미 법률안이 통과돼 있어요. 통과됐나요? 네, 이미 있죠. 그러면은 하나요? 이거 그러니까 시행하면 돼요. 시행이 될까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흐지부지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네. 홍준표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참 고발장 낸 거 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장님 네. 고발 당하셨다면서요? 아, 저 고발 당했습니다. 왜 갑자기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지십니까? 예,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예, 뭐 당을 위해서 또 보수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랑스러운 훈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당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있어서 조금 외롭기는 하지만 다행히 제가 또 법률가 아닙니까, 변호사. 그래서 잘 대응해서 문제 없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뭐 제가 변호사니까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스스로 하실 겁니까? 글쎄 누구라도 선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그래도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요. 네. 바로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대선 기간에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쓰고 있던 마지막 날 문준영 전국 국민 지명수배였나요? 국민지명수배라는 네. 표현을 썼죠.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서로가 그냥 다 없던 일을 한다, 뭐 상세한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국민의당과 함께 서로 딜했다 하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왜 정준길 단장님의 소장은 딜이 안 들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단장님한테 받을 게 없으니까. 아, 제가 줄 게 없어서요. 네. 그래도 우리 자유한국당과 뭐 민주당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갈만 한데 공식적으로는 오간 얘기가 없었던 것 같고요. 뭐 비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피고발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저 말고는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요, 통 큰 갈비, 통 큰 치킨, 통 큰 피자라는 게 생각나는데요. 통 큰 여당의 모습이 아니라 참 쪼잔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추미애 대표께서는 막말 좀 그만하시고요. 이런 부분 좀 한번 굽어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대선 기간에 있었던 문제는요. 대표가 너그럽게 챙기는 게 맞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선 기간에 자, 이 부분 그렇다면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72비 정말로 고소고발전이 시작되려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당에서 하는 방송 적반하장은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만 유여회의 적반하장으로 나가겠지만요. 유여회의 적반하장 별표 이건요 매일 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별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